안녕하세요, 꽁스입니다. 논현동에 있는 생선물은 고양이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강남이란 지역 자체가 집값 포함 임대료가 워낙 높아 절대적인 가성비와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강남권 안에서만 비교해보면 생각 외로 가심비 좋은 술집이나 음식점들이 또 존재한답니다. 생선물은 고양이 역시 인당 49,000원에 사장님께서 매일 수산시장에서 공수한 제철 해산물로 다양한 안주를 제공하기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느껴져 영상을 만들어봤답니다. 위치는 9호선 언주역 2번 출구로 나와 바로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 5분 정도 걸으면 만날 수 있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변이 오피스 상권이라 평일에는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데 주말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되게 조용해져 대다수의 식당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쉬는 곳들이 많습니다. 생선물은 고양이도 주말은 예약제로만 운영한다는 다른 분의 후기를 보고 방문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일행이 사장님과 통화할 때 꼭 오셔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하신 거로 봐서 요즘도 노쇼를 하는 손님들이 꽤 있나 보네요. 누구나 살면서 급한 일이야 발생할 수 있지만 전화 한 통화 미리 못해줄 만큼 긴박한 상황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사장님 홀로 운영하는 곳이라 안쪽에 4인 테이블을 제외하고 모두 카운터석이어서 저희도 다찌에 착석했답니다. 개인적으로 다찌를 선호하지 않지만 1인 매장 특성상 규모가 클수록 직원도 써야 하고 임대료도 더 많이 나가다 보니 적당한 가성비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사장님께서 그날그날 공수한 재료로 요리를 해주시기에 당일이 아니면 정확히 무슨 음식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음식을 내주시기 전에 뭐가 나오는지 물어보고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안 좋아하는 재료는 대화로 조율해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코스에 도다리회가 기본 제공인데 겨울 한정으로 인당 만원씩만 더 내면 대방어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여 저희는 그렇게 했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방어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어종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겨울하면 제철 음식으로 가장 먼저 생각날 정도로 수요가 많아져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본 밑반찬으로 감자 샐러드와 진미채 볶음, 홍어 무침을 내주셨는데요. 사실 코스 요리 특성상 앞으로 나올 음식들이 많기에 페이스 조절을 위해 안 건드렸었는데 자세히 보니 무말랭이가 아닌 홍어 무침이라 맛을 봤답니다. 삭히지 않은 국내산 홍어를 구입해 직접 무치셨는데 특유의 꼬들꼬들한 식감도 잘 살아있었고 양념도 충분히 스며들어 한 접시 리필을 요청할 정도로 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코스에 처음은 트러플 오일을 뿌린 전복죽이 나왔는데요. 어렸을 적에는 왜 일식집에서 해피타이저로 죽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빈속에 술을 마시면 다날 아침에 숙취로 고생할 확률이 높아 꼭 먹고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즉석에서 부친 부침개와 생굴 그리고 꼬막 무침을 내주셨습니다. 부침개에는 그리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방금 막 조리했기에 무척 따뜻한 상태였고 가장자리 부분이 까슬까슬하니 아주 바삭해서 좋았습니다. 일행이 굴을 안 좋아해서 생굴은 모두 제 몫이었는데요. 장사가 잘 안되는 횟집이나 술집일 경우 신선도 때문에 피하는데 당일 시장에서 공수한 만큼 무척 싱싱하고 특유의 바다향도 진했답니다. 더불어서 꼬막 무침은 간장 베이스의 양념일 텐데 짠맛이 거의 없어 밥이 없어도 간이 맞더라고요. 세 번째로 홍합과 백합이 들어가 시원하면서 칼칼한 탕과 전복회도 나왔는데요. 솔직히 홍합은 노력 대비 얻는 결과가 적어서 좋아하지 않는 재료지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중간중간 국물을 떠먹는 용도로 나쁘지 않았고 전복도 싱싱해서 꼬들꼬들한 식감과 내장의 녹진함이 모두 잘 살아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어 숙회가 제공됐는데 미리 삶아 놓은 걸 냉동실에 얼려 보관했는데 해동이 덜 돼 사장님께서 좀 이따 드시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디테일은 좀 아쉬웠지만 원체 문어를 좋아하고 다른 안주들이 많으니 느긋하게 기다린 후 먹었답니다. 다섯 번째로 메인인 대방어가 등장했는데 어디까지나 코스의 일부이기에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두께를 보시면 엄청 두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횟집이 아니기에 대방어는 분할 판매하는 걸 사오셔서 손질하셨을 텐데 손질 상태가 투박한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한 점 한 점이 벽돌처럼 두꺼웠기에 특유의 기름지면서 고소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답니다. 간혹 두 명이 대방어를 횟집에서 시키면 등살만 나오는 곳도 있는데 등살부터 뱃살 그리고 배꼽살까지 부위도 다양해서 이 부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방어 가격이 워낙 올라 돈을 더 내더라도 참치를 먹자는 1인인데 일부러 줄 서지 않고 코스 중 일부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참돔구이가 나왔는데요. 카운터석이라 아무래도 사장님과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시기적으로 참돔 가격이 저렴할 때 쟁겨놓고 겨울철에 손님 상에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원도 힘들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부지런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7번째로는 매콤한 볶음 우동을 주셨는데요. 확실히 먹는 속도에 맞춰 바로바로 조리해주셔서 따뜻해야 할 음식은 따뜻하고 차가워야 할 건 차가워 이런 게 다찌해서 즐기는 코스 요리의 장점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대방어로 속이 좀 느끼했기에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지만 볶음 우동이 무척 반가웠었고 뒤이어 오뎅구이와 궁중떡볶이가 남았다 하여 바로 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바로 구운 오뎅은 특별하진 않아도 맛이 없을 수 없으니 소주 안주로 요긴했고 궁중떡볶이도 비주얼과 달리 고추가 들어가 살짝 매콤함이 더해져 참 맛있더라고요. 단순히 음식의 완성도만 보면 단품을 주문하는 곳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명이 이자카야에서 안주 2-3개 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기에는 무척 괜찮은 곳이라 생각되어 궁금하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